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 또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교시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인데, 그걸 일상생활 지원은 보통 취사라든지 청소라든지 주변 정돈, 세탁입니다. 그리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식사에 도움을 되게 하고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라든지 목욕 도움이든지 옷 갈아입히기, 신체 기능 유지 증진을 하기 위해서 체위 변경, 구강 관리, 이동 도움, 화장실 이용 돕기, 그다음 몸 단장을 시킬 때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로 볼 수 있고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것은 외출 시 동행이라든지 일상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고, 정서 지원은 말벗이나 격려, 생활 상담,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방문 목록이 있고요.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가 있는데, 신체 기능의 훈련이라든지 물리치료, 언어치료, 그리고 작업치료가 있고, 인지나 정신기능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도 있는데, 행동 변화의 대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이게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나는 표준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니까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청소하기가 이게 맞겠네요. 그죠? 예. 주변 정돈하기, 양치질하기. 주변 정돈하기는 일상생활인데 양치질하기는 신체활동 지원이고요. 기억력 평가나 노래 부르기 이런 것들은 기억력은 인지 나 정신 기능을 평가하는 거고, 노래 부르기 같은 정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옷 벗고 입기, 이거는 신체활동 방 밖으로 나오기 신체활동 지원이네요. 진압력 평가나 시간 장소 날짜 확인하기, 이거는 행동 변화 대처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서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에서 나온 인지나 정신 기능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다음 시설에서 시설 대상자의 어떤 권리에 해당하는가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개별적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개인적 선호 상태에 따른 다양한 영양 급식 제공, 잔존 능력과 자립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이게 맞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리고 존엄한 존재를 대우를 받을 권리라든지 사생활이나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이게 답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존엄한 대우를 받을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례를 보게 되면 김씨 할아버지가 요양보호사가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동료 노인을 꼬집거나 발로 차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 동료 노인들은 해코지 당할까 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찾고 있다는 거, 이것도 존엄한 존재에서 거기에 위배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 비밀과 관련된 것은 사례를 보게 되면 외부에서 시설 방문 왔다면서 마음대로 사진을 찍거나 방을 불쑥불쑥 들어와서 구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는 강씨 할아버지 유일한 낙은 자녀들과 얘기를 나누는 일인데, 그러나 휴대전화도 없고 방에는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것은 사생활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과 같은 환경.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사례를 보면 가정과 같은 거, 침대 생활을 하셨는데 입수 전에 침대 생활을 하셨는데, 그런데 시설에서 나에게 들면 침대가 허리에 좋지 않다고 하면서 무조건 매트리스를 깔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그 사례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잔존 능력과 자립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적 선호에 따른 다양한 영양 급식 제공하고, 개별적 요구를 고려한 서비스라고 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에게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의 주요 요인, 그 고관절, 당연히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고관절 골절은 낙상으로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답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낙상으로 인해서 골다공증 있는 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냐면 요인을 보기에는 저체중이거나
골다공증, 시력장애로 인해서 낙상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증상을 보면 대표적인 게 서해부나 대퇴부의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에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방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낙상 예방을 위해서 화장실에 물이 있거든 잘 닦아주시고, 빨리빨리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잘 벽적으로 치워놓는다든지, 전선줄 같은 걸 치워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가지고 계시면 골다공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 초기에 증상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문제는 계속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개념병이라면 당뇨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성인기의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혈중에 있는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소변에 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3대 증상이 있죠. 다음, 다뇨, 다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뇨라고 했죠. 소변량의 증가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외에도 다음,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음료수를 많이 먹는 다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욕 감소나 골밀도 감소, 수분 섭취량이 아니라, 네, 그거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예방을 보면은 규칙적인 식사 하셔야 되고, 운동은 식후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하셔야 되고,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 걸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을 조절한 후에 실시하고,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구형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이용한 약물 요법을 병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주사약은 반드시 주사로 해야 되고,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보면은 장기 요양 인정 절차네요. 그래서 먼저 어떤 식으로 인정 신청이 들어가야 되겠죠. 장기 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본인이고요. 일단 본인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이나 친족, 본인이나 친족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인도 되고, 그 다음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도 될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요양보호사나 이웃 사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요양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인정 신청을 하시고요. 방문 조사하시고, 방문 조사해서 방문해가지고 52 항목에 대해서 각각의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의사 조사바에 따른 1차 판정하면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이 되고요. 그래서 등급 판정이 되면 5등급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인지 등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점수가 95점 이상자이고 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장기요양 2등급은 75점에서 95점 미만자이고 상당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 3등급은요. 보통 60점에서 75점 미만자이고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4등급은 51점 이상에서 60점 미만인 자, 그리고 일상생활 일정 부분이고요. 그리고 5등급은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이며 치매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경증 치매로 치매 전달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인지지원 등급인데 점수가 45점 미만이고 치매로 확인받은 자 같은 경우는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인정은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증 치매 대상자를 해서 치매 증상 악화 지원을 위해서 쥐야감, 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노화에 따른 피부 변화에 대해서 나왔네요. 우리 노인들은 다양하게 이제 모든 기능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거 피부도 노화에 따른 피부의 특성이 있는데 보통 피하 지방이 감소하게 되죠. 네, 피하 지방이 감소되고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성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발톱이나 손톱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죠. 예. 그리고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고 그리고 상처 회복 지연이 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꺼워진다, 표피가 두꺼워진가 보다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다. 건조해지고 이렇게 하고 탄력성이 감소하고요. 피하 지방도 감소하고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요. 발톱과 손톱이 두꺼워집니다. 네, 이런 거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 기록 원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비스의 결과를 중심으로 기록한다. 기록은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작성한다. 이게 답이 2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비공식 용어를 포함해서 자세히 기록한다. 그리고 기록의 초점이 분명하게 하도록 장황하게 기록한다. 요양보호사의 주관적인 생각을 토대로 기록한다. 요양보호 기록 원칙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생각이나 의견 같은 것은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육하 원칙을 염두에 두고 나서 모든 기록의 정확한 시간과 기록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서비스 결과만 아니라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며칠에 2월 16일 오후에 1시에 묽은 변을 2번 배설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고 요양보호사의 활동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은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식화된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사투리라든지 맞춤법이 틀리게 어긋나게 작성하면 안 되고요.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초점이 분명하고 간결하게 알기 쉽게 기록해야 됩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록자를 명확하게 하고 기록자는 반드시 서명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정정할 때도 밑줄을 긁고 빨간 펜으로 정정하며 서명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 요양보호의 기록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사용한 기도 흡인 카데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씻은 후에 햇볕에 말린다. 2, 3일 정도 세척한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2, 3일 사용 후 세척한다. 그 다음 흡입병에 꽂아놓고 사용한다. 그리고 15에서 20분 정도 끓여서 소독한다. 뜨거운 물로 씻고 찬물로 헹군다. 이거는 이거 맞고요. 씻은 후에 햇볕을 말린 게 아니라 햇볕을 카데트 같은 고무 제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려야 되고요. 햇빛에 말리게 되면 변색되고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흡입병은 1회 이상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재사용 카데트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물에 담궈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데트를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고 그리고 카데트 소독할 때도 카데트가 충분히 잠길 정도 물에 냄비에 붓고 15분 이상 끓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비소독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흡인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의 분비물, 우리 가래 같은 거 잘 힘이 없으셔서 못 뱉거나 하는 것일 때 기도의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화곤란으로 인해서 코와 입의 가래를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이 흡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체위를 보게 되면은 보통 심장 질환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체위죠. 우리는 여기 교과서에 나온 체위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앙와이는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체위고요.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천장을 쳐다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이고요. 그래서 대상자의 머리 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주면 좋겠죠. 그리고 무릎과 발목 밑에 타월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반자에,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자에는 보통 이런 체이죠. 침대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인데, 앙하이는 그냥 일자로 누워 있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때는 호흡곤란이나 식사라든지 위관 영양할 때 천장을 보며 누운 상태 약 침상을 45도 각도로 높이 올린 자세이고, 대상자가 미끄러 내려가지 않도록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엎드린 자세가 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이거고요. 보기이고,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의 근육을 휴식할 때, 많이 왕아이 자에서 누워있다면 등이 베입니다. 그럴 때 보기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때 아랫배에 낮은 베개를 놓아서 허리 앞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발목 밑에 타올을 받쳐서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누워 있다고 보면은 이렇게 해서 다리 쪽에 벽에를 주라는 거죠. 예. 넣어주면은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발목 밑에. 그 다음 축이 같은 경우는 등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예, 체위 변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관장에서 네, 옆으로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때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을 굽힌 자세를 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슬령이는 보통 알아두지 않아도 좋습니다. 슬령이는 보통 산부인과에서 쓰는데 고양이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얼금통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아가 잘못 들어섰을 때라든지 태아 위치 변경을 위해서, 아니면 분만 후에 자궁 후구를 예방하기 위해 사는 것이니까 부인과 체이니까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자에 알아두시면 되고요. 반자위. 그 다음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해서 가장 먼저 실시하는 응급처치는, 우리가 이게 단계가 있죠. 보통 의식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반응을 확인하는 건 중요하니까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슴을 압박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반응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도움 요청. 그 다음에 가슴 압박. 기도 유지. 그 다음에 인공호흡. 그러면 상태 확인하는 거 좋습니다. 제가 이게 칠판에다 쓰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반응 확인은 먼저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그래서 반응이 없다고 하면, 반응할 때는 호흡과 맥박이 있는데 회복 자세를 취해주고,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호흡과 맥박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도움 요청할 때도 1인 구조자일 때는 보통 즉시 119에 신고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2인 구조자일 때는 2인이 심장 압박과 인공호흡을 나누어서 심폐소생하면 되고요. 그리고 신고할 때도 119에 신고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발생 장소, 대상자 수와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고 응급의료 상담원 전화로 지시하는 것을 따르도록 하는다. 네, 그래서 가슴 압박은 심장과 뇌로 혈액 공급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가슴 압박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가슴 중앙, 가슴뼈, 흉골 아래쪽 절반부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올려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으로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은 최소 5cm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보통 30대 22로 2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1분당 보통 100에서 120회 정도, 네, 그 정도로 속도로 가슴 압박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유지인데 한 손으로 대상자 이마를 대고 머리를 뒤로 젖혀주고 다른 한 손 턱 아랫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서 기도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턱을 들어오게 엄지손가락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인공호흡은 2번 실시하고 그리고 대상자의 코를 막고 대상자 입을 대고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면 가슴이 부풀어 오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입을 떼고도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를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가슴 압박은 아까 말한 것처럼 30분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의식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같이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